배성은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한테 가장 흥미있는 이야기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사랑, 연애죠. 청춘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연애인데요. 오늘의 멘토는 바로 연애에 대해 시원한 해답을 주실 분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토크 콘서트 화통 오늘의 멘토 연애 코치 이명길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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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안녕하세요. 예. 네. 네. 할 말을 잃었나 봐. 어머. 미인이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예. 어쩜 이렇게 멋있으세요. 훈남이다, 훈남. 아니 우리 내가 화통클럽 맨날 보다가 또 이런 분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문이 확 막히네요. 자, 연애 코치이십니다. 네. 연애 코치라는 그 직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결혼 전에는 카사노바, 요즘은 달라이라마처럼 살고 있습니다. 연애 코치 이명길입니다. 예. 네. 연애 코치라는 직업은 우리나라에 남녀 간의 연애와 사랑을 다룬 직업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커플맨이죠. 예. 이거는 이제 미혼 남녀가 결혼할 만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는 그렇죠? 직업이고요. 예. 또 웨딩 플래너. 이분들은 이제 결혼하실 분들이 결혼식에 대한 도움을 드리는 네. 그런 직업이고, 연애 코치는 처음으로 넘어와서 이제 아직 결혼까지는 아니지만 솔로이신 분들, 네. 혹은 연애 중인데 연애에 문제가 있는 분들, 네. 이런 분들에 대한 상담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국내 1호시죠. 네, 제가 이런 네. 코치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유쾌한 네. 화통클럽과 인사를 나눠볼 건데요. 네. 화통클럽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네. 지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용춘 브라더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통남 아나운서 한수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화통클럽도 연애 많이 해보셨죠? 제가 연애 박사죠, 제가 연애. 아, 그래요? 이 친구는 이제 그 연애 네. 박사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네. 전직이 비슷하네요. 카사노바 쪽으로 있고. 제가 보니까 네. 이 사파의 느낌이 확 나요. 그렇죠? 사파의 정파 모습이 여기 사파의 어떤 그 제 기분이-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이거 약간 사짜 느낌이 난다는 얘기죠? 이거 아닌가요? 결혼 안 하셨는데 결혼 네. 안 하셨죠 아직? 결혼했죠. 결혼했죠. 네. 그래요? 예, 그럼요. 오. 깜짝 놀라시는데요. 저는 이제 연애 경험이 딱 2번. 예. 결혼하기 전에 딱 1번, 지금의 아내와 1번. 에이, 말도 안 돼. 이거는 사실이에요. 왜냐면 오. 이분이 집사시라 아니. 거짓말을 못해요. 잠깐만요. 황 팀사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뭐 첫사랑이랑 바로 결혼을 했죠. 딱 한 번. 어. 네, 그래서 한 번, 두 번. 저희는 연애 경험이 잘 없는데 우리 저기 저는 고등학교 때 알던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아니야. 야, 여기 진짜 삼성 불행하신 분이네요. 알던이야. 그러니까 여기 세 분은 다 플라토닉 사랑을 하신 분들이고, 플라토닉이요? 예, 플라토닉 사랑. 무슨 사랑이죠? 이게 그게? 이제 정신적인 사랑인 거죠.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예, 플라토닉 사랑. 그냥 이게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아름다운 사랑 아니 그럼 하신 저 거고. 우리 황하나 같은 경우도 그럼 연애를 네. 많이 안 해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지금 이제 결혼을 하고 난 상태에서 이제 아이까지 있는데 네. 연애를 많이 했으면 좋았겠어요? 아니면 야, 많이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만난 첫사랑과 결혼하는 것도 괜찮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후회 안 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많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가끔 뭐 이제 많이 해야 된다로 정리하시고요. 네. 어쨌든 우리 가정을 흔들지 네. 말아주세요. 아니 힘든 거는 네. 기도로 극복하세요. 좋아요. 자막 꼭 넣어주세요. 황수동 아나운서 의견은 많이 해야 된다. 아내분 많이 꼭 해야 같이 시청하시고요. 집안에 일 있으면 이쪽으로 또 상담하겠습니다. 상담 예, 들어가도 기다리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저도 오늘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나왔는데요. 저도 사실-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쵸? 예. 근데 청춘들의 관심사 중에 빠질 수 없는 게 연애잖아요. 그렇죠. 그 연애 중에서도 오늘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네. 이거를 전략적인 걸로만 풀어야 되나? 남자분들은 사실은 연애 전략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남자들은 뭐 심리 이런 거보다는 뭐 학교 앞에 커피숍에서 일하는 여학생이 어떻게 말을 걸 수 있을까? 예, 수업 시간에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다가가는 법, 이제 이런 걸 좋아하시고, 네. 여성분들은 어떤 남자의 심리, 내가 만난 이 남자 왜 이럴까? 혹은
또 이 남자 고쳤을까 버릴까 뭐 이런 것들 궁금해하시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자녀의 결혼 전략. 예. 그리고 이게 연대별로 다 차이가 있는데 네. 오늘은 그래도 이 청춘들을 위한 방송이니까 네. 뭐 연애에 대해서 소개팅 백전백승하는 법부터 오, 네, 좋습니다. 남자의 심리를 파악하고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와, 네. 지금 이제 그 싱글 분이 막 박수를 치는데요. 네. 소개팅 백전 백승하는 법. 여러분 이것만 네. 보셔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명길 멘토의 화끈한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선수 생활 은퇴하고 감독으로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애 코치 이명길입니다. 오늘 이렇게 화통에 나와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예, 먼저 불러줘서 영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자리에서 어떤 강의를 해야 되나 많이 고민했는데 이 화통이 또 청춘들을 대표하는 또 방송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청춘들에게 중요한 연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겠죠. 연애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 자 먼저 우리가 이걸 알기 전에 연애의 목적부터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연애를 왜 하려고? 연애의 목적. 연애의 목적이 뭘까요? 연애의 목적. 연애의 목적. 여자친구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본인 여자친구 없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그다지 전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얼굴이 아니야, 아니, 농담이고요. 예. 연애의 목적, 연애의 목적. 결혼.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애의 목적이 결혼인가요? 연애의 목적이? 박수 한번 주셔야 돼요. 예. 즐거움, 행복. 그렇죠. 연애의 목적은 즐겁고 행복하려고 하는 거죠. 결혼하려고 연애하는 게 아니고 연애를 하다 보니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런 연애를 하는데 데이트를 하고 왔더니 막 몸에 멍이 들어. 예. 데이트를 하고 왔더니 막 피가 나요. 예. 이러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아니죠. 그렇죠. 연애의 목적은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행복한 연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기본적으로 딱 두 가지부터 들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딱 두 가지. 먼저 이론과 실전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이론적인 부분부터 한번 다뤄볼게요. 남자분들은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자신감. 그렇죠? 자신감 필요하죠. 예. 그런데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냐? 예. 제가 한 번은 그 여의도를 지나가는데 여의도에 여의도 공원이 있죠. 여의도 공원 앞에 보면 왕복 8차선 횡단보도가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우산을 들고 이제 그 K 방송국으로 가려고 이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을 봤더니 웬 여성분이 그 출근 시간대에 우산도 없이 그 무가지 신문지를 머리 위에 들고 비를 맞고 이렇게 서 계세요. 예. 그 제가 쟤 뭐야 여자애가 왜 아침부터 비를 맞고 서 있어? 뭐야 쟤는? 슬쩍 봤더니 예뻐. 예뻐요. 예쁜데? 내가 좀 씌워줄까? 했는데 시간을 봤더니 제가 그때가 생방송이 하나 있어가지고 우산을 씌워드릴 시간이 안 돼요. 그 옆을 봤더니 여의도 증권가라 남자들이 많아요. 예, 웬 예쁜 여성이 비를 맞고 있으니까 다 힐끔힐끔 쳐다는 봅니다. 그런데 아무도 우산을 건네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한 남성분 한 분이 여자분 옆으로 쭈뼛쭈뼛 가더니 여자분 어깨를 칩니다. 저기요. 톡톡 톡톡 치니까 여성분이 신문지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아, 네. 그 남성분이 저기 비 맞지 말고 저 이렇게 막 오래요. 제가 뒤에서 그걸 보면서 연락 찌질해 임마. 야 임마 그러면 그 여자가 네 우산 쓰겠냐? 저거 남자가 저거 저래가지고 연애하겠어 이러고 있는데 웬걸? 남자분이 이렇게 하니까 여성분이 무가지 신문을 들고 있다가 고개를 쌩끗하더니 신문지를 내리고 우산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이걸 보는 순간 이거다. 자, 남자들은 여자들이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돈 잘 쓰는 남자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예, 성인들이시니까 현실을 아셔야죠. 예, 경제력도 매력 요소 중에 하나인 거는 맞죠. 그런데 여자는 자기에게 돈을 쓰는 남자도 좋아하지만 시간을 쓸 줄 아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예.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연애 전략을 쓰려면 남자분들은 비 맞고 있는 여자에게 우산 정도를 건넬 수 있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예. 자, 여성분들은 센스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센스가 필요할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썸 타는 남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표현은? 문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번. 저는 오빠 솔직히 괜찮은 것 같은데 오빠는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2번. 오빠 저 영화 보여주세요. 3번. 오빠 저 술 한 잔 사주세요. 4번. 라면 먹고 갈래? 예. 정답은 4번. 예. 자, 연애의 핵심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접근과 대쉬라고 하는데요. 예. 대쉬는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고백을 해서 아,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 남자의 전략의 기본은 대쉬입니다. 예. 명길이가 성함이? 네. 경숙 씨. 명길이가 경숙이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경숙이는 명길이 오빠가 싫대요. 명길이 오빠가 맨날 경숙이를 따라다니니까 경숙이 제일 친한 친구 성은 씨가 경숙이한테 야 경숙아 어머 야 이 집에 야 복도 많은 년 야 솔직히 명길이 오빠 정도면 괜찮지 야 명길이 오빠가 뭐 키가 조금 작아서 아쉽긴 하지만 야 그래도 명길이 오빠 정도면 능력 있지 매너 있지 애도 둘이나 있지 야 완벽하네 야 다 키웠대 초등학생 이제 곧 초등학생이래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경숙이가 됐어 몰라 난 싫어 하지만 다음날 명길이 오빠를 보면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남자의 연애는 직구만 있는 게 아니고 커브, 슬라이드, 포크 다양하게 던질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여자의 연애는 접근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접근. 그 여성분들은 이 접근과 대시를 명확히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오빠, 저 영화 한 편 보여주세요. 접근이요, 대시예요, 성우 씨. 오빠, 저 영화 한 편 보여주세요. 접근이죠. 그렇죠? 예, 이거 해도 되는 겁니다. 오빠, 저 술 한 잔 사주세요. 접근이요, 대시예요. 접근이죠. 어우, 잘 아시네요. 예, 우리 이모님. 예. 오빠, 저 술 한 잔 사주세요. 저 확 취해버리고 싶어요. 자, 접근이요, 대시예요. 술 나오니 복잡해지죠. 그렇죠? 예, 접근이죠. 예, 오빠 라면 먹고 갈래? 이거 남자분들. 오빠 라면 먹고 갈래? 접근이요, 대시예요. 이렇게 흐뭇하게 웃지 마시고. 예. 근데 이런 말 들으면 어떤 느낌 들죠? 오빠 라면 먹고 갈래? 그러면 얘 나한테 왜 이러지? 나한테 관심 있나? 이런 느낌을 줍니다. 이게 연애 전략의 시작입니다. 소개팅하기에 가장 좋은 데이트 요일 언제일까요?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중에 언제? 월요일 기분 좋으세요? 월요일 날 아침에 일과 시작 그러면 아싸 활기찬 월요일이다 화이팅 그러시나요? 아니죠. 월요일 날 피곤하죠. 예. 눈치 빠른 셀러리맨들은 압니다. 뭐냐면 결제를 받거나 할 때도 월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 가서 결제를 받는 건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예. 목요일 오후나 금요일 날 결제를 받으면 똑같은 결제도 사인을 받을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타인과 설득을 하기 좋은 요일, 목요일 저녁부터입니다. 목요일 저녁. 남자분들 데이트 신청하기에 가장 좋은 요일은 목요일 저녁입니다. 예. 목요일 저녁 정도에 데이트 신청을 해서 보통 통계로 보면 대학생들은 금요일, 직장인들은 토요일을 가장 첫 데이트하기에 좋은 요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장소는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 보통 소개팅 장소, 소개팅 일자가 딱 잡히면 검색창에 칩니다. 강남역 근처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분위기가 아니에요. 레스토랑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들 분위기가 중요한 겁니다. 예. 재즈가 쫙 흐르고 있습니다. 티캔들이 탁 놓여져 있어요. 저 경숙 씨 어디 사세요? 정주 사시는구나. 저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유학을 하시는구나. 저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독서. 혹시 뭐 저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 대화가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예, 무조건 분위기 좋은 장소가 아니고, 자 축구로 치면
내가 메시처럼 뚫고 들어가서 슛을 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분위기 좋은 장소에 가시는 겁니다. 예. 내가 분위기가 좋아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완벽히 주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위기 좋은 장소에 가시면 좋고요. 반대로 나는 몇 번 만나면 좀 대화가 편한데 첫 만남은 좀 어색하다. 이런 분들은 차라리 밝고 캐주얼한 공간이 좋습니다. 음악 적당히 나오고 사람 적당히 있어서 대화가 잠깐 어색해도 대화가 어색해하지 않는 정도의 느낌이 나는 그런 장소가 보다 효과적입니다. 자, 말을 못하는 사람은 벽을 등지고 앉지 않습니다. 예. 벽을 등지고 앉으면 상대의 시선이 다 나에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창이나 문 쪽을 등지고 앉으면 상대의 시선이 분산됩니다. 보통 우리가 방송에서는 3초 정도의 어떤 정적이 흐르면 방송 사고라고 하는데 소개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말씀이 없으신가 봐요. 이 말이 나오면 이 대화가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만남 나는 진짜로 말을 잘한다 이런 분이 아니면 예, 오히려 좀 밝고 캐주얼한 장소로 가시는 게 보다 효과적입니다. 자, 소개팅 자리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4가지 단계의 개인 공간이 있죠. 강사와 청중 사이에 3.6m 이상의 공적인 거리, 사회적인 거리, 사적 거리, 친밀 거리 그런 단계들이 있는데 보통 남녀 간의 만남은 테이블 한 개를 두고 마주보고 있는 요 정도의 공간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 보통 보면 저런 테이블이 하나 있고 남자 여자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죠. 예, 이때 마주보고 앉으면 대화가 어색해요. 예, 사람은 마주보고 이런 정면으로 앉으면 대화가 어색합니다. 왜 대화가 어색할까요? 부담스럽죠. 뭐가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시선 컨택이, 아이 컨택이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 컨택이 상당히 중요한 게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할 때 남자가 여자의 눈을 쳐다보지 않으면 여자는 남자가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여자가 남자의 눈을 쳐다보지 않으면 남자는 이 사람이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쳐다보고 있어도 부담스럽고 안 쳐다보면 문제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주보기보다는 의자 하나를 갖고 와서 여기 자리를 두고 요만큼 자리를 두고 요만큼만 비껴서 서로 이렇게 앉아도 45도 정도만 서로 틀어서 대화를 해도 대화의 어떤 분위기가 한결 자연스러워집니다. 자, 목요일 날 데이트 신청을 해서 목요일 저녁 정도의 데이트 신청을 해서 대학생들은 금요일, 직장인들은 토요일 정도의 데이트를 하고 분위기 데이트 장소는 말을 잘하시는 분들은 분위기 좋은 장소, 상대가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장소, 말씀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밝고 캐주얼한 일반 커피숍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자, 이때 커피숍 권장 데이트 시간은 약 35분에서 40분입니다. 더 이상 지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40분이면 서로가 취미, 가족관계, 이런 전공, 나이 이런 부분들은 다 서로가 파악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45분 정도가 지나면 이제 매너 좋게 뭐라고 하시죠?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죠? 라고 하시죠. 예. 밥이나가 뭡니까? 밥이나가. 예. 여자들이 밥이나 얻어먹으려고 나와 있습니까? 예. 어딘가에 갈 때는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명분이 필요합니다. 예. 명길이 지갑에는 10,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경숙이랑 데이트가 있습니다. 예. 경숙 씨, 우리 그냥 간단하게 여기 그냥 설렁탕이요, 설렁탕. 괜찮죠, 설렁탕. 예. 아예 한 끼 그냥 먹는 거지 그냥 살자고 먹는 거지 먹으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 한 끼 때워요 그냥. 예. 이러고 가는 거하고 경숙 제가 경숙 씨 만나려고 인터넷 검색했더니 이 근처에 설렁탕 진짜 맛있게 한 집 있더라고요. 우리 오늘 바람도 살짝 싸늘한데 따뜻한 건 어때요? 괜찮죠? 하는 거하고 똑같은 5,000원짜리를 먹더라도 왜 가야 되는지, 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으면 한결 더 상대를 설득하는 게 쉬워집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커피숍에서 나와서 어딘가에 갈 때는 남자분들 딴에는 매너 좋게 상대에게 뭐 먹으러 갈까를 물어보지만 여성은 자기에게 모든 선택권을 위임하는 남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택의 폭을 줄여주는 게 매너예요. 자, 요 정도가 남성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그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조사했던 자료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따르면 첫 데이트 가장 이상적인 첫 데이트 시간은 약 2시간 27분 정도라고 합니다. 예, 첫 만남은 너무 길게 하기보다는 만나서 차 마시고 밥 먹고 서로의 어떤 기본적인 정보들을 파악한 후에 약간의 아쉬움 정도를 갖고 헤어지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예. 여성분들을 위한 팁을 하나 드리죠. 자, 일반적으로 남자는 연애를 높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애의 어떤 정점에 있을 때 우리가 썸을 탄다 그러죠. 요즘 분들은. 예. 썸 탈 때가 어떤 거냐면 밤늦게 이제 성은이랑 전화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성은이가 오빠 근데 있잖아 에치 하면 명길이 오빠가 야 너 감기 걸렸어? 나 감기 걸렸나 봐. 어떡해. 아 찬바라. 야 왜 감기에 걸리고 그래. 잠바 하나 가지고 다니지. 일교차가 얼마나 심한데. 아 몰라. 근데 왜 화를 내고 그래.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 지금? 일단 끊어. 뭐야. 끊어 빨리. 왜 그러는데. 띠 약을 사가지고 성은이네 집으로 뛰어갑니다. 성은이네 집으로 뛰어가서는 띠띠띠띠 따르르릉 따르르릉. 성은아 뭐야 왜 숨을 몰아쉬어 어딘데. 사실은 너 잠깐 창문 좀 열어볼래? 뭔데 왜 그러는데. 성은아 오빠. 이런 할리우드 액션의 시기. 이 정도 오버 액션 보여줘야 성은이는 그때서야 이 남자 진심이다 라고 생각해서 애정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그때부터 애정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남자는 100부터 시작합니다. 100부터 시작해요. 남자는 처음에 진짜 사랑할 때 그때가 100이에요. 그래서 100, 120, 150, 170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100, 98, 97, 96 개인 간 시차는 존재하지만 서서히 떨어지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게 보합으로 유지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예. 반면에 여자는 100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0부터 때로는 50부터 40부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내 남자다라고 이 남자가 내 남자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때부터 50, 51, 52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학생분들이 여자분들이 20대 여성분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강사님 아무래도 우리 오빠가 변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성은아 해산물 좋아해? 완전 좋아하지. 왜 그러는데? 오빠가 시푸드 레스토랑 예약했어. 오빠 진짜 하던 오빠가 요즘은 자꾸 김밥 해분으로 끌고 가요. 예. 선생님 우리 오빠 변한 거 맞죠? 자, 오빠가 변한 것일까? 변한 것일까? 여성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죠. 예. 평상시에 친구분들하고 밥 먹으러 갈 때 뭐 드시러 가세요? 야 명철아 밥 먹으러 가자. 그럼 뭐 먹으러 가요? 김밥 해본 겁니다. 김밥 해분 가죠. 야 한 끼 간단하게 먹자. 설렁탕 한 그릇 먹고 말자 임마. 우리 그러고 말죠. 예. 야 명철아 나 오늘따라 새우크림 스파게티에 와인이 땡기냐? 우리 와인 잔하러 갈까? 내 키 패는 거 있는데. 이런 적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살면서 그런 날이 올까요 우리가? 예. 자 근데 여자를 만나면 파스타 먹을래? 파스타 먹으러 가야죠. 예. 자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사랑이 식어서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성분들 남자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다가 사랑이 식어서 변한 게 아니고 원래 순댓국 먹으러 다니던 오빠가 여러분들을 만나가지고 잠깐 미쳤다가 이게 미친 거예요. 잠깐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죠. 효율성, 이성적, 합리적, 가성비 우리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성비 따지고 이성적, 합리적, 효율적 따진 남자들이 연애가 시작되면 잠시 이성의 끈을 놓고 한 끼 밥값으로 10만 원씩 쏟아붓는 그런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판단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연애가 일정 궤도에 오르면 원래의 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즉 제정신을 차리는 거죠. 자 그러면 남자가 이 제정신을 차리는 과정이 연애에 안 좋은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연애는 100m 단거리예요. 예, 연애를 장기적으로 오래 가기 위해서는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는 이 그 불편한 구두를 벗고 편한 운동화로 갈아 신는 과정이 필요하죠. 모두가 겪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결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일정적으로 모두가 그런 패턴을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플인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릴게요. 커플이신 분들에게. 워싱턴 대학교의 그 명예 교수님이시죠. 예, 존 가트먼 박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박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 부부가 대화하는 모습을 15분 동안 딱 관찰을 하면 이 부부가 15년 뒤에 이혼할지 안 할지를 98%의 확률로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 박사님이 계세요. 대단하신 분이죠. 예, 그 분이 말씀하신 행복한 부부가 되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5대1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5대1의 법칙. 부부가 대화를 할 때 대화라는 모습을 가만히 관찰을 해봤더니 행복한 부부들은 좋은 말 4번에 나쁜 말이 1번 정도가 나간다고 합니다. 예. 말이나 태도, 액션, 눈빛이나 제스처. 예. 그런데 이 불행한 부부들, 이혼의 확률이 높은 부부는 3번 좋은 말이 나갈 때 2번 정도의 나쁜 액션들, 행동이나 태도나 이런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예. 안 싸우고 살 수는 없죠. 그렇죠? 우리는 잘 싸우는 데 주력을 해야 됩니다. 싸울 때 싸움의 법칙 3가지만 알려드리면 첫 번째, 넌 항상, 맨날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부부들이 싸우는 커플들이 싸우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 커플들이 싸우는 문제들이 있는데 커플들이 싸우다가 넌 항상 그런 식이지. 야, 넌 맨날 그래. 이러면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우리가 왜 싸우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감정 싸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커플들 간의 싸움에서 감정 싸움의 데드라인은 48시간입니다. 48시간. 보통 싸움이 생기고 48시간 정도가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일로 싸웠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존심 싸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커플이건 부부싸움이건 싸움이 일어났을 때는 48시간 이내에 풀어야 됩니다. 마지막은 싸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맞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 남녀 간의 다툼이 생기면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인내심이 더 강할까요? 보통 부부싸움, 뭐 커플 싸움 하시거나 그러면 누가 더 화를 내세요? 누가 더 화를 내세요? 예? 자, 보통 보면 이 대학교에서 한 실험에 따르면 부부싸움을 하는 커플들을 부부싸움을 하고 났을 때 커플들의 심박수를 체크를 해봤더니 보통 여성들은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도 한 5분 정도가 지나면 서서히 안정의 시기로 돌아오는 반면에 남자들은 싸우고 나면 25분 정도까지는 씩씩거리는 뭔가 이 분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이 씩씩거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싸움을 하시게 되면 30분만 혼자 두세요. 격리시켜 놓으시면 돼요. 30분만 저기 방에 들어가 있어 딱 그러면 30분 있다가 나오면서는 미안하다 그러고 나올 겁니다. 예, 30분만. 현명한 부부싸움은 남편을 30분 동안 격리시켜 두는 겁니다. 예. 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번 해봤는데요. 연애 특강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가 뭐 M4 세대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3포 세대다, M4 세대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은 교양 선택입니다. 예. 굳이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지 않지만 연애는 전공 필수입니다. 연애는. 예. 우리가 20대 때 인생을 살면서 뭘로 성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뭘로? 돈을 많이 벌어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해서? 사업을 해서? 20대 때 성공할 수 있는 그것은 연애밖에 없습니다. 연애와 사랑. 예. 20대 때 이 사랑을 하지 않고 지나가면 그게 나이를 먹어서 나중에 성공을 하고 돈을 벌고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지금 그 사랑을 그 나이 때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10대 때는 열심히 뛰어놀고 공부하고 20대 때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을 하고 그리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껴야 진정한 자존감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존감이 있어야 그 힘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괴테가 그런 말을 했죠. 예,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한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연애는 안 하면 무조건 후회한다. 예. 지금 미친 척하고 연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진짜 미치지 않고는 연애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뭐 공부하시느라 힘드시고 취업에 대한 걱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예, 집에서 컴퓨터하고 예, 책 보고 게임하고 하시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예, 여성분들이 하는 말이 십자수를 뜨더라도 공원에 가서 떴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 많이 만나고 연애할 수 있는 자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연애 코치 이명규였습니다. 결혼은 교양 선택, 연애는 전공 필수. 2016년에는 꼭 연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I'm looking, baby. I'm looking down. I need your loving, loving. I need you now. When I'm without you, I'm something weak. You got me begging, begging. I'm on my knees. I don't wanna be here in your love. I just wanna be deep in your love and it killing me when you're away. Oh, baby, let's play, don't care where you are. Just wanna be there where you are, and I don't know that want me to taste. Sugar, yes please. Won't you come and put it down on me? But why here? 'Cause I need a love and need a sympathy. Yeah, you show me you loving, making all right. Need only the sweetness in my life. Sugar, yes please. Won't you come and put it down on me? Sugar, yes please. Won't you come and put it down on me? Why here? 'Cause I need little love and little sympathy. Yeah, you show me you loving, making all right. Need only the sweetness in my life. Sugar, yes please. Won't you come and put it down on me? Ooh. 네, 어쩜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이야기를 아, 잘해주시는지. 떨리네요. 생각보다 준비를 했는데도 막상 화통에 딱 아니, 나오니까 떠신 분이 정도면 예, 뭐 안 긴장이 떨었으면 돼요. 어떻게 될 예. 뻔했어요. 너무너무 아, 잘하셨어요. 생각보다 긴장됩니다. 네. 아, 내가 20대 때 이걸 알았더라면. 30대예요? 아, 그래요? 오. 바로 이거예요. 예. 여러분 아셨죠? 예.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나이보다 5살 어리게 말하는 게 보통 기본. 그냥 기분이 예. 그냥 확 좋아지잖아요. 예. 그죠? 아, 안타깝네요. 안타까워요. 좋습니다. 이런 게 이제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어요. 하지만 누구나 알고 싶어하는 비법이잖아요. 그래서 네.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니 강의를 듣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아 그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네. 연애 코치 그 새로운 직업으로 등록될 정도로 이제 그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 일을 네. 내가 이 순간만큼은 진짜 정말 잘했다, 하길 잘했다, 내가 연애 코치가 되길 잘했다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연애 코치는 의사랑 같은 직업이에요. 예, 저를 만나러 오시는 분들은 뭔가 연애에 문제가 있으니까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몸이 아파서 의사를 찾듯이 연애에 문제가 있어서 저를 찾는 건데 어떤 그런 문제들이 진짜로 해결이 될 때, 네, 예, 사실 해결이 안 되는 것들도 많아요. 그렇죠. 예, 이거를 제가 해결을 못 해드리는 것도 있는데, 예,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어떤 문제가 저로 인해서 해결이 돼서 감사해하시고 저를 다신 보러 오지 않으실 때, 아, 예, 아 이분이 연애의 문제가 이제 사라졌구나 하면 저의 가장 보람이죠. 그렇죠.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결혼하시는 분들도 또 있고. 오, 그러면 진짜 예. 보람을 느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화통클럽도 연애에 대한 얘기가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장충건님 뭐 아까 얘기하셨지만 난 연애 박사다 이렇게 아.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20대 때 공부했던 내용을 오늘 좀 되짚어볼까요? 다시 학습하는 되짚어서. 느낌이었나요? 아 그럼요. 어. 아 근데 변하지 않았다 아직까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 눈을 조금 낮추면 100점 100승일 것 같아요. 예, 보통 사람들이
눈이 높아서 실패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내 여자는 송혜교 같은 여자였으면 좋겠다. 내 여자는 이렇게 애교만 잘 부렸으면 좋겠다. 근데 애교 부리는 여자 만나면요, 정확하게 한 달 만에 질려합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들었는데 저는 뭐 굳이 뭐 질문이 없네요. 형은 눈을 낮춰서 그러면 성공한 케이스예요? 저요? 예. 아, 눈을 많이 맞추시면 어때? 저는 항상 도전적이라 각 지역의 미인들은 제가 다 사귀어봤죠. 그러면 어머. 연애 박사니까 어머. 아, 참 이게 노하우 하나만 알려줘. 노하우. 여자 처음 무슨 만났을 때 노하우야, 황 어떻게? 집사. 이게 그 이야기하는 게 근거를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가 혹하면 안 됩니다. 사실 대충 뭐 사랑한다라는 게 결국엔 자기 체면이에요. 그래서 남녀가 만났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건 관심이 시작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거든요.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일 공감했던 말을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여자분들한테. 남자가 변한 게 아니다. 남자는 원래 그런 놈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 말씀하셨을 때 야, 그 말은 제가 박수 너무 치고 공감이 싶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기 체면에서 이제 깨어날 때쯤에 현실로 돌아오고 사랑은 미친 짓입니다. 예. 그죠? 미친 짓이에요. 예. 우리가 이 생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때만 잠깐 해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있다고 하면 이 직업이라는 걸 아까 선택을 하셨을 때 보람이라는 걸 물어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연애 코치라는 직업이 예전에 사랑학개론은 있었겠지만 이게 어느 누구에게 강의를 할 이런 어떤 내용인가? 그리고 이걸 또 누군가 들으려 할까? 이게 우리가 직업으로서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라는 고민이 많았을 텐데 딱 직업으로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가장 큰 그 계기가 됐던 게 뭘까요? 선택은 아니고 전공은 광고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선 광고를 전공했는데 냉정하게 내가 광고를 전공해서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소위 말하는 명문대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 자신은 있었는데 아무래도 최고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춤추고 노래하고 여자 만나는 건 자신 있더라고요. 원래 백댄서 지망생이었어요. 어머. 춤추고 아, 노래 댄스를. 부르고 원래 그래서 힙합 동아리 활동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럼 내가 커플 매니저를 한번 해보자. 내가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말 잘하고 이성 교제 이런 관심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2004년도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인턴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연애 관련된 책을 한 권을 쓰고 그리고 이제 이번 연도 10번째 책이 나와요. 세상에. 연애 관련된 책이 이제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도 연애를 잘하셨어요? 연애를 잘한다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연애를 잘한다는 건 한 달씩 100명을 만나는 것도 잘하는 거고 한 사람과 10년을 만나는 것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연애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와이프랑 결혼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법적인 연애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연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와이프랑 연애하는 거죠. 결혼은 진짜 연애의 시작이죠. 잘 들어요. 야. 잘 제가 지금 되게 잘 잘한 거예요. 들으시란 그러고 말이에요. 보면 지금 그 아내와 한 6, 7년을 연애하고 결혼해서 10년이 됐거든요. 그래요? 그럼요. 나이 차도 좀 나요. 나이 차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거 많은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20대 후에 진짜 딱 두 번이에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 딱 들은 순간 나도 연애를 못한 게 아니라 참 잘한 거구나라는 잘하신 생각을. 거죠. 아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뵈니까 저는 이제 코치는 맞는 것 같아요. 처음 인상부터가. 근데 혹시 체대가 아니었을까 생각했는데 광고홍보학과라고 하시니까. 광고 전공했습니다. 일단 저는 저기 2년 뒤가 은혼식이라서 사실 미치지 않으면 연애할 수 없는 나이가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들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좀 솔직히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들으면서 느낀 거는 광고홍보학과를 나와서 그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신 거잖아요. 네네. 이제 이게 직업이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 직업 세계에 대해서 아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들으면서. 처음에는 와이프가 좀 의아해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연애 코치란 제 와이프를 2008년도에 만났는데 연애 코치가 정식 직업으로 한국 고용정보원 직업사전에 등록이 된 게 2013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등록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와이프랑 처음 연애할 때는 와이프는 이 직업을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얘기해줬습니다. 난 이거를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다.
예, 내가 이거를 갖다가 연애 코치라고 해서 이거를 뭐 여자를 만나고 뭐하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직업으로 대한민국 최고가 되겠다. 네. 이거를 내가 1년에 책을 한 권씩 쓸 거고 그리고 내가 이 일로 대학에 강의를 다닐 거고 이 일로 방송을 하고 이런 목표들을 세워서 그거를 쫙 보여줬어요. 그리고 연애를 2년 8개월 했는데 그동안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는 신뢰는 마치 벽돌로 집을 쌓는 과정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의심하고 뭔가 믿었지 않았지만 내가 이 일을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 분야의 최고가 되겠다고 하는 목표를 어떤 일어나가는 과정들을 보여줬을 때 그때서야 와이프가 그럼 만나기 시작할 때부터 연애 코치였었고 그렇죠. 그 과정을 통해서 결혼했고 지금도 코치로 살고 계시는 거네요, 그죠? 전 대학교 4학년 때 처음 책을 썼어요. 학생 때 그럼 이미 진짜 꽤 책을 썼어요. 됐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분은 너무 이제 여자 심리, 연애 심리를 잘하니까 항상 불안했을 좀 것 같아. 불안할 것 같아요. 이 남자가 맞아. 어디서 매력을 흘리고 다니는 건 아닌가. 왜냐면 저희 집사람도 그러거든요. 제가 말을 잘하니까 제가 말을 하잖아요. 제가 말을 하면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막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야 이건 무리야 이러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저희 집사람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야기하면 질 걸 아니까 나한테 됐어 이렇게 해요. 말을 안 받아줘요. 저기 제가 볼 때는 집에서 저기 사모님 되시는 분이 이렇게 아예 못 믿지 않을까. 어때요? 아니에요. 네. 제가 제 와이프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제 와이프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뭐 제일 예쁘거나 막 그런 건 솔직히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끔 그런 말, 넌 연애 코치니까 네 와이프는 진짜 예쁘겠다 막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제 눈엔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지만 남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건 있어요. 밖에 나가서 강의를 하고 사실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예, 밤 늦게 누군가를 만나고 여성들과 만날 일들도 많아요, 사실은. 근데도 제 와이프는 전화 한 번을 하질 않아요. 제가 오히려 전화를 해요, 와이프한테. 야, 너는 뭐 남편이 밤 11시까지 밖에 있는데 술 마시는데 걱정이 안 돼? 그럼 와이프가 저한테 그래요. 내가 지금 애 키우기도 힘든데 내가 너까지 신경 써야 돼? 네 할 일은 네가 알아서 해.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강해요. 그러니까는 뭔가 컨트롤한다고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믿고 그거에 대한 책임만 딱 묻습니다. 둘 간의 믿음의 관계가 탄탄한 거죠. 예, 그리고 저도 저를 알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뭐 바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 유혹이 오면 흔들릴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해 떨어지면 여자를 안 만나요. 어떡해. 그리고 상담, 흔들릴까 봐. 예, 저는 상담도 상담실에서만 해요. 네. 회사에서만. 원래 일은 일터에서 하는 거예요. 밖에서 예. 하는 건 일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전 제가 저를 못 믿기 때문에 전 절대 어떤 여지를 남기질 않아요. 아니 우리 중에 가장 진지한 우리 황수동 아나운서는 연애의 키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애 키 포인트는 기도? 얘기하셨어요. 신앙 중요하죠. 그거는 얘기를 못할 뻔했는데. 신앙 중요하죠. 이 아니, 얘기를 워낙, 할 것 예. 같아. 왜냐면 딱 봤는데 이분은 기도를 통한 그 연예 신뢰? 키포인트가 그 기도를 해서 신의 훅 들어오네요, 능력을 갑자기. 네. 아닌가요? 네. 와 대박. 신뢰죠. 신뢰. 신뢰. 신뢰죠. 서로 간에 믿음이 있어야 중요하죠. 뭐 타치도 안 하고. 처음 만났는데 그 신뢰를 어떻게 줘요? 그거 이제 조금씩 서로 대화하면서 쌓아가는 거죠. 신뢰 그- 쌓아가는 그걸 거예요. 말하죠. 맞아요. 근데 그 남녀가 만나는 게 결국에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간관계예요. 보니까 남녀 간에 서로가 어떻게 맞춰가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중요한 건 다른 점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가느냐가 연애에서도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같아요. 연애는 네. 장점을 자랑하는 시간이에요. 연애할 때는 서로가 최고로 멋진 모습만 보여요. 좋은 데 가서 먹고 돈 많이 쓰고 결혼은 단점을 이해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딸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연애 때 너무 달콤해서 눈을 이렇게 감고 있다가 이제 결혼하게 돼서 눈을 부릅뜨니까 모든 게 보인다 이거예요. 거꾸로 가라는 거예요. 연애 때 눈을 부릅떴다가 결혼하고 나면 좀 눈 감아줘. 그 얘기를 좋은 하시더라고요. 표현이네. 근데 예. 그게 쉽진 않아요. 아이, 예, 그럼요. 쉽진 않죠. 어렵죠. 예. 우리가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되면 좀 씁쓸해질 수 있을 이 타이밍에 자 우리는 이제 궁금한 점 많이 여쭤봤으니까 우리 방청객 분들에게 궁금한 네. 점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질문해 주실 분 어떤 분이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연애 코치가 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연애 코치. 예.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이 사실 직업으로서 이제 등록은 됐지만 이 연애 코치라는 직업이 아직 대중화된 직업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직업으로 인정을 받고 하려면 이런 자리들이 많아지고 뭔가 이걸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이
그 완벽히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이 직업을 만든 지 이제 3년이 딱 됐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직장도 있고 그리고 책도 쓰고 방송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하면서 이런 어떤 수입을 얻지만 단순히 이 직업을 내가 연애를 잘한다 라고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은 아니에요. 그럼요. 예, 많은 대학생들이 그걸 궁금해해요. 많은 대학생들이 전 연애 잘합니다. 전 연애 자신 있습니다. 연애 코치를 하고 싶습니다 하는데 내가 잘하는 거랑 남을 가르치는 거랑은 또 달라요. 그거는. 그리고 단순히 연애 코치가 되려면 누군가를 꼬시고 만나고 이런 관점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요즘 반성하는 분이 뭐냐 하면 20대 때 제가 썼던 책들을 보면 연애 필살기 막 이런 책들을 보면 뭐 비 오는 날 우산 같이 쓰는 방법, 예. 교양 수업 시간에 마음에 드는 여자 꼬시는 법, 막 이런 내용들이 쫙 나와요. 네. 사실 부끄러워요. 나중에 우리 딸들이 이걸 보고 무슨 말들을 할까. 예. 이 결혼을 해서 부모가 되고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보니까 아, 남녀간의 만남이라는 게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반성을 지금에서야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연애 코치를 하시려면 첫 번째, 일단 뭐 공부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일단 많이 만나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사랑만 하는 게 아니고 이별도 많이 해보셔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본인이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내용들을 글로 정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예,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연애 코치로서의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가장 제 근원은 옛날에는 나와 연애할 수 있는 나를 만든 거였고 지금은 저는 그런 연애 코치가 되고 싶어요. 제가 강의할 수 당당하게 이렇게 뭐 가족 얘기라고 와이프 얘기라고 할 수 있는 저의 어떤 자기 확신의 비결은 나중에 우리 와이프가 제 딸들에게 나중에 커서 아빠 같은 여자 만나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되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예요. 예. 그래서 연애 코치가 되려면 이건 인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를 인증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내가 사기를 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남들에게 연애에 대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것. 그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라 쉽지 않아요. 진짜 어렵죠. 정말 어려운 거고 엄마들 늘 하는 얘기 딱 너 같은 딸 낳아서 키워봐라. 정말 그것도 이제 쉽지 않은데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제 와이프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예, 그게 그리고 상당히 20대 어려운 때 것 같아요. 썼던 그 이야기들은요. 굳이 뭐 반성하실 필요 없어요. 20대 때는 그런 필살기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또 30대를 거쳐가면서 40대 때 입는 옷도 달라지고 먹는 것도 달라지는데 뭐 20대들에게는 지금도 굉장히 유용한 도서가 돼서 도서관에서도 와이프 열심히. 또 좋아하는 게 잘 팔렸어요. 오. 예, 그 책으로 결혼했어요. 예, 좋네요.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유치한데 그 책이 제일 많이 팔렸어요. 네. 예, 좋아요. 예. 이야기가 점점 더 재밌어지는데 네. 한 분만 더 저희 질문을 받아볼게요. 네. 아, 우리 인기 씨 네, 안녕하세요. 저 윤인기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괜찮네요. 예, 아, 네, 이성균 씨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나네요. 오. 네, 한 가지 맞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연애 코치를 하시면서 예. 그 고객분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나 그 어려워했던 점이 궁금합니다. 연애라는 게 이게 어려운 게 왜 운동하는 것도 혼자 하잖아요. 공부도 혼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연애는 혼자 못 해요. 맞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상담이 뭐냐면 저는 왜 연애를 못 할까? 이게 제일 어려운 상담이에요.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잠깐 얘기해서는. 예.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것들은 제가 어떻게 보면 해결을 못 해드리는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있고 본인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연애 코치는 주어진 상황을 분석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해드리는 역할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남자친구랑 사귀는데 내가 볼 때 이건 헤어져야 돼. 이건 헤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상담을 올 때는 헤어지려고 온 게 아니에요. 만나려고 온 거죠. 근데 이 남자는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알면서도 그거를 응원을 해드려야 돼요. 예. 제 신념과는 맞지 않지만 고객이 원하기 때문에 맞춰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제가 그렇죠. 원하는 대로 해드리지 못하는. 예. 네. 목표? 앞으로 나는 이제 국내 1호 연애 코치로서 내가 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데 제가 그런 거 없으신가요? 대학교 복학을 해서 대학교 2학년 때 이미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지금 이게 제가 네.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연애 코치가 되자 책을 쓰자 방송을 하자 강의를 하자 뭐 연봉을 얼마를 받자 이런 계획들을 세웠던 거예요. 35살까지 이걸 하자. 이걸 다 이제 이뤘어요. 3년 전에 이제 이루고
연애 코치를 언제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벌써 어느새 30대 이제 후반이 돼 있으니까. 제가 그때 계획했던 게 왜 너는 연애 코치를 해야 되냐? 전공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너는 왜 연애 코치를 하려고 그러냐? 야,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겠냐? 근데 저는 연애는 의식주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옷 안 입고 살 수 없듯이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사랑받지 않고 살 수 없는 것. 30대 때는 연애 코치를 할 거예요. 40대 중반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예. 40대 중반이 되면 결혼 생활 전문 매니저를 할 겁니다. 네. 예. 그리고 50대가 되면 재혼 전문가가 될 거예요. 예. 그때가 되면 이제 재혼이 엄청나게 지금도 늘어나고 있지만, 예. 60대가 되면 제 나이가 60이 되면 2040년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가 이제 이미 진입을 했지만 더 그렇게 되겠죠. 네. 그때가 되면 이제 평균 수명이 증가하니까 실버들의 연애가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예요. 네. 실버 연애 전문가가 될 겁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모든 거를 연애에 걸 거예요. 네,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는 만큼 또 이렇게 새롭게 네. 만들어 나가실 수 있는 길들이 무궁무진하잖아요. 네. 될 것 같아요. 실버 것 연애 같아요. 전문가가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예. TV 봐도 뭐 실버들의 연애 이야기가 요즘에 드라마 그럼요. 주제로도 많이 나오는 사랑해야죠. 만큼 예. 네, 될 것 같습니다. 잘 될 거예요. 네. 자, 근데 이제 아쉽게도 우리는 마무리를 해야 될 네. 시간이 벌써 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연애도 잘하고 미래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용기의 말을 짧게 전해주신다면?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연애가 의식주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사람은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옷 안 입고 살 수 없듯이 연애를 안 하고 못 삽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게 공부라고 배웠지만 사실은 저는 공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공부보다는 오히려 연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을 만나서 50년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사랑이잖아요. 예, 젊을 때 꼭 연애하십시오. 연애는 전공 필수입니다. 네, 좋습니다. 맞아요. 연애는 전공 필수고요. 전공 필수는 높은 학점으로 이수를 해야죠. 네. 자, 요즘 청년들에게 취업 문제 때문에 현재 인간관계와 연애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중 하나가 인간관계라고 하잖아요. 연애도 서로 좋은 감정으로 시작하는 사람과의 관계인데 특히 행복한 인간관계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는 연애라면 얼마든지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토크 콘서트와 통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다른 희망 멘토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